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이 코로나 이후에 음악 치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언택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언택트라는 것은 컨택트에서 접촉하다 라는 이 콘택트에 언을 붙여서 우리가 접촉하지 않는다,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의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언택트의 이제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이죠. 뭐든지 다 주문하고 인터넷으로 회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음악 치료는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일반 상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줌에서 만나서 할 수도 있지만 음악 치료는 음악적인 부분들이 있죠. 같이 악기 연주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음악 치료는 소규모로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3명 혹은 2명, 조금 큰 그룹이어도 한 4-5명. 네. 그리고 또 개인 치료도 지금처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관들이 상담이나 치료를 중단하는 곳도 많이 있지만, 개인 치료라든지 소규모의 모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의 현장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도 줌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또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음악이기 때문에, 또 악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서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혹은 초기 상담이나 초기 상담에서도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만 사실은 상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회 정도는 온라인으로, 또 1회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초기 상담을 진행을 하고, 회기 수를 예를 들어서 10회기나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 몇 회기 정도는 줌으로 진행을 하고, 몇 회기는 만나서 같이 함께 악기 연주하고 교류하면서 진행하는 다양한 방법의 우리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언택트의 시대에 같이 공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휴머니티입니다. 휴머니티는 인간의 본질, 인간다움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언택트의 삶을 살다 보면 계속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교류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휴머니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언택트와 휴머니티가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인터넷 교육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성을 기르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니티를 위해서 우리 음악 치료사들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휴머니티를 위해서 왜 음악 치료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음악 치료는 예술의 음악, 예술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주관적인 음악과 굉장히 치료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 음악과 치료가 만난 학문입니다. 음악을 치료 매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 치료를 하면서 다양한 음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음악의 경험, 과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음악 치료는 단순히 그냥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 음악을 듣는 대상자, 클라이언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음악 치료사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치료적으로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치료적으로 음악과 다양한 악기와 연주 활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를 하면서 저는 이 상호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치료사와 클라이언트가 음악을
연주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연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경험은 비대면의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교류하는 것이 어려울 때 치료사가 이런 역할들을 대신 해줌으로써 다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요. 음악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상호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동시적인 상호 교류지요. 음악은 청각, 그쵸? 청각 자극,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음악이 연주되고 경험되어지죠. 그래서 이 순간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교류, 그렇죠? 그리고 그룹일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교류, 굉장히 다양한 상호교류가 나타나는 것이 이 음악 경험이고 음악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의 휴머니티를 위해서 우리는 이 다양한 음악 치료의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음악 합주를 하고 하는 것도 이 안에서 우리가 상호교류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연주의 경험을 보다 상호교류에 맞도록 전략적으로 음악치료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주의 경험 과정에서 크게 4가지의 관계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내적, 인트라퍼스널 관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몸과 클라이언트의 감정,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시각적인 반응과 청각적인 반응,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자기 자신, 연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몸이 이런데 내 마음, 감정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연주 경험을 통해서 이런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클라이언트 음악, 클라이언트의 어떤 행동과 클라이언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연주의 관계. 네. 그래서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연주하는데 그것이 나의 일반적인 행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든지, 네. 클라이언트의 성격과 또 클라이언트의 음악. 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개인 내적인 관계가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음악 과정에서, 음악 치료의 과정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음악 내적이에요. 인트라 뮤지컬, 음악 내적. 음악 내적 관계는 한 개인의 음악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의 리듬, 음악 안에 있는 거죠. 그 멜로디, 그쵸? 이 리듬과 멜로디의 어떤 관계, 클라이언트의 멜로디와 클라이언트의 반주와의 관계, 클라이언트의 음색과 클라이언트의 소리 크기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표현해내는 이런 음악적인 표현에 다양한 관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균형 잡힌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개인 교류적 관계입니다. 개인 교류적 관계는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 또는 가족이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또 다른 클라이언트의 느낌, 서로의 다른 느낌,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치료사와의 행동과의 관계, 그렇죠. 그룹 다른 사람인데 여기 이 다른 사람이 그룹 1일 수도 있고요. 같이 하는 그룹 1 혹은 치료사일 수도 있죠.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와의 이런 관계가 음악 치료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뮤지컬에서 음악 교류적인 관계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도 한 개인의 음악,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그 음악이 다른 클라이언트, 다른 그룹원의 음악과의 관계, 어떻게 서로 영향을 받는지, 그쵸? 개인의 어떤 박과 그룹의 박은 어떤지, 네. 그리고 개인의 음악과 또 치료사와의 음악은 어떤지, 이렇게 다양한 관계가 음악치료 경험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음악치료를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음악치료는 과정으로서의 음악을 사용합니다. 음악이 과정으로서 사용될 때 창조적이고요. 그리고 재창조, 다시 음악을 연주하는 경험들, 그리고 감상의 순간들, 그렇죠? 그리고 또 즉흥 연주를 하면서의 모든 경험의 순간들에서 클라이언트는 자기 자신, 자아와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를 갖는데요. 이것이 음악치료 과정에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은 다양한 이런 과정으로서 자아를 대상으로 표현하고 이 대상을 다른 타인에게 또 투사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전이와 투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내적인 경험, 이런 부분들을 탐구하기도 하고요. 음악을 만들거나 감상하는 과정, 그 자체가 또 치료적인 변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타인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타인을 인식하고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하며 나의 이런 관계 패턴들을 발견하고 또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상담가는 치료의 또 하나의 도구이다. 우리가 치료의 도구, 음악 치료의 가장 큰 도구는 음악이죠. 음악이 매체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음악 치료를 세팅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음악 치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사가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어떤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양한 역동이 일어나죠. 어떤 음악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이 역동은 달라집니다. 같은 음악을 사용하더라도 이 음악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전 그래서 음악 치료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휴머니티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혹은 언택트 시대에서 성장한 아이들에게 휴머니티를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음악 치료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저는 음악 치료가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구는 숙명여대 슬로건이거든요. 세상을 바꾸는데요, 부드러운 힘이 있대요. 저는 그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을 가진, 부드러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또 저는 음악 치료사라고 생각합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은데요. 음악 치료사 핑크레일까요? 음악 좀 귀엽게 써볼까요? 치료사 어때요? 네.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을 가진 음악 치료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AI 시대에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언택트 시대에 휴머니티를 우리가 지키고 더 개발하고 확장시키고 인간다움을 우리가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좋은 음악 치료사가 음악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비대면의 시대에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물론 음악 치료도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더 확장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면하여서 모일 수 있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경험과 과정들은 매우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부드러운 힘, 음악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우리의 휴머니티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더욱더 사회가 불안과 또 우울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안정감을 찾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음악치료사 선생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